네, 반갑습니다. 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SOC의 투자에 대한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3일 CNS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많이 오르고 있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일 CNS, 11,100원쯤에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전에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서 10월 4일에, 이제 10월 4일에 분석을 해드렸고, 현재 20%가량 이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댓글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댓글에서 좀 보시면, 필승님 멤버 라이브 쭉 봤는데, 확실히 SOC 관련주들 매일 직전해요. 150배 폭등, 덜덜. 저도 필승님이 매수한 종목 위주로 100배 주식 하나 잡아서 투자해 보겠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제일제당 150% 수익 중이네요. 갓승, 이렇게도 남겨주시고, 결국에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또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FST죠. 오늘 7%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3일 CNS는 11,100원가량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석해드리자마자 이제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FST 같은 경우도 오늘 괜찮았죠. 오늘 7% 이상 이제 7% 이상 오르면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10월 6일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7% 이상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 때까지 주식에 대한 생각만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상황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필승 멤버 전용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 분석 영상들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승 멤버 전용 영상으로서 이제 찾아뵙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본적 분석이 되어야지만 투자를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다만 기존의 일반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들, 아니면 주부님들, 아니면 군인분들, 대학생들,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취준생분들 다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런 기업을 찾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자신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신경을 쏟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을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고 특히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도하는 것들을 그대로 공개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참고가 좀 많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두 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꾸준히 주가 오늘도 3%가량 올랐더라고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고 단 한 번도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손실 구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히 저점 구간에서 반등하기 직전에 매수해서 예, 꾸준히 추가 매수만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손실이 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지속적인 상승,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계좌도 다 공개를 해드리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고 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드리는 것도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찍었다 하면 1억으로 2억 벌기, 네오셈 200%, 엑시콘 150%, 과연 FST는 점점 물음표, 그저 갔음. 굉장히 부끄러운데 엑시콘 오늘도 12% 급등, 아주 뛰어난 주식 스페셜리스트 갔음. 네, 결국에 이 10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맞춰서 미리 선침해 개념으로 올려주시는 건가요? FST 필승님이 이제 허락한 종목이니 곧 뭔가 변화가 나오겠네요. 희응 나왔죠. 네,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족대 9할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 이런 식으로 댓글의 90% 정도가 제 멤버분들이에요. 재간일도 98%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98%가 재가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24,000원이든 12만원이든 각자의 스타일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가입률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댓글을 보더라도 어떠한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제 3일 CNS 동양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파일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1CNS 같은 경우가 풍력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맞습니다. 예, 풍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면 제가 전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은 어느 정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이제 하부에 위치해서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C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규모가 증가할 때 이 콘크리트 파일도 똑같이 증가한다. 그에 맞춰서 증가하는 것이고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콘크리트 파일 자체가 국내에서 3개 기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양 파일, 31CNS, IS 동서 이 정도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콘크리트 파일 위에도 스틸 사업부가 있어요. 이 스틸 사업부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주로 고소란을 엮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 풍력을 만들 때, 이런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스틸을 이제 31CNS의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역시나 독과점 형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손을 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죄다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투자라던가 혹은 SOC 투자가 증가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의 수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2016년도에 SOC 관련 투자 자금이 대략 한 26조 정도였습니다. 26조. 그리고 현재는 18조까지 내려왔다가 2021년 기준으로 다시 26조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예정을 보이고 있죠. 이미 나온 예산은 아마 26조이고 국회가 통과될 때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최소 26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6조가 이제 SOC 투자 자금이 26조가 나왔을 때 31CNS의 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490억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129억이고 2015년, 2016년도 SOC 투자 자금이 25조, 26조일 때는 500억 원가량 됐습니다. 엄청나죠? 이 변동 폭이 5분의 1씩, 5분의 1토막이다, 5분의 1토막. 그만큼 SOC 투자 자금이 줄면 줄수록 이쪽에 대한 구조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SOC 투자가 자금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내 독점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31CNS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00조 이상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 정도의 영업이익에는 저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 주가는 이미 그때 상장했습니다. 가장 좋을 때 상장해서 주구장창 제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증시 자금에 대한 폭발력이 상당하고 특히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당시에는 2016년, 17년도에까지만 하더라도 PR이 10이 넘어가면 고평가다 이런 분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0, 80, 150,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 예, 쇼피파이도 400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 300 이상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도 비록 성장주, 그러니까 독특한 성장주는 아니지만 PER이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주가지수 역시나 PER 10을 넘긴 지가 오래고요. 그만큼 이 영업이익이 500 정도가 되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490억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치 평가를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는 이미 다시 투자하고 있죠. 여기서 이미 투자했고 여기서 먹었습니다. 한번 크게 먹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투자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이런 변곡점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도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필승 라이브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힙수에 대한 영상 분석을 힙수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고 이번에도 변곡점에 대한 이제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수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매수할 때 곧바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든 아니면 국내 기업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매수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1,100원대 이제 매수가 그냥 분석을 해드리자마자 바로 12,450원까지 오르고 이런 부분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사모펀드가 좀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 국내 최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사업자가 3회 CNS가 될 것이라는 굉장히 유력한 전망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본다거나 혹은 이번에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대주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항상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사모펀드가 오면 뭐 쌍용형도 마찬가지고 코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고배당주가 됩니다. 특히 3회 CNS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당을 좀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훌륭한 그런 투자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3회 CNS를 안 좋게 보는 분들,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의견은 이 대기업인 대리인산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주 모멘텀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내에 있을 때에는 뭐 뒷배가 빵빵하니까 대리인산업 계열에 있는 어느 수주 같은 것도 대부분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사실 대기업 산업 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대기업의 품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업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단지 안에 속하는 것 자체가 규제 덩어리예요. 규제 덩어리. 예, 그 대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 나눴을 때 이 중소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에 속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지 이 대기업 안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3NSCNS가 대기업은 아니죠. 대기업의 품 안에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를 받아왔고 엄청난 압박을 이제 받아왔다라고도 제가 알아보면서 특히 또 IR 통화도 하고 담당자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하반기 SOC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풍력 타워 구조모를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구조모를 짓는데 3SNS의 스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서도 독과점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SOC 투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6조, 뭐 23조, 22조, 18조, 뭐 19조 이런 식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다시금 26조 원 이상으로 이제 책정이 될 것이라는 점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저 같은 경우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SOC 관련해서도 뭐 교량이라던가 아니면 다리,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축이라던가 뭐 GTX 마찬가지고 주택 건설을 이제 수도권과 서울의 기준으로 주택 건설을 많이 하겠다,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특히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런 주가 탄력성은 정말 엄청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다시금 잘 잡은 것 같고 분석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 전고점을 넘어서 어디까지 넘어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겠죠. 다만 사업과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은 꽤나 잘 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고 변곡점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변곡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변곡점은 이미 넘어섰고 여기서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 기업의 자체 경쟁력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역시 좀 말씀도 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우리 member분들과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족대구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는 엄청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금 속임수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라이브 때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3일 CNS에 대한 분석이었고 내년도 SOC 투자에 대한 간략한 대응과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싱이었습니다. 필승!